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23% 상승, 제약은 플러스 0.20%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소폭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등락이 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자사주는 3만 주 매수, 공매도는 87,837주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11억의 매도, 기관들도 62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공매도가 12,158주가 나왔고 외국인들은 4억의 매도, 기관들은 7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시장이 악재가 하나씩 노출이 되는 가운데서 셀트리온과 제약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 25%를 부과를 하면서 전 세계 관세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보복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매긴 34%와 마찬가지로 맞불 전략으로 갔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의 수출 통제까지 한 발 더 나가면서 미국과 전면전을 시작을 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심각한 폭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요. 다우지수는 5.50%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5.82% 하락인데요. 목요일날 갭 하락 이후에 음봉, 그리고 금요일 역시 갭 하락을 보인 다음에 더 큰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연이틀 패닉 증시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장 월요일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장은 지난 금요일날 정치적인 악재가 해소가 됐습니다. 탄핵 악재가 해소가 되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물론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면서도 불확실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두 가지 큰 변수죠. 트럼프 관세에 따른 미국 시장의 폭락세, 이것이 글로벌 악재로서 확산이 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이제 약세 국면으로 빠져버리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선 변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시장 속에서 이를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물론 당장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두고 봐야 될 대목이긴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의 자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대신증권의 자료는요. 국내 대선 전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요. 첫 번째로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원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는 긍정론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리스크로 눌려 있었던 코스피가 펀더멘탈에 기반한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된다는 긍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악재에 따른 이번 시장의 단기 조정에 대해서는 2480선을 1차적인 지지선으로 설정을 했고 마지노선으로서는 2430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2430선에서의 지지력이 확보가 될 시에는 최소 상승 목표치는 2750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져서 최대 2430선을 마지노로 해서 반등 국면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2750포인트대까지의 반등은 예상을 해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 전망이 100%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그나마 참고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반등 국면이 나왔을 때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양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이런 쪽을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쪽이 되더라도 관계없이 AI,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기술 이런 관련주들은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 집권 시, 보수 정권 집권 시 나눠서 수혜주와 피해주들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지난 4월 3일 날 나온 하나투자증권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에 25%의 상호관세는 예상보다 강했다 이런 이야기고 한국 수출 증가율이 10%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와 헬스케어 중심의 매수 대응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향후 주도업종은 관세를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관세 상승분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은 경쟁자들 수가 적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 경쟁자들이 적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와 헬스케어를 주도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제외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개별 품목 관세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자동차 쪽에 들어간 25%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악재에서도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업종은 바로 헬스케어와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관세 역량, 국내 정치적 변수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나마 유리할 수 있는 업종은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 개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리스크 국면이 나온 이후에 반등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주말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셀트리온의 스테키마가 미국의 3대 PBM을 뚫었다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3대 PBM 업체인 옵텀 RX의 공보험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다는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주총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계약상 엠바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옵텀 RX의 공보험 쪽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PL 자체 상표는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이 등재 계약은 7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옵텀 RX의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공보험의 가입자들은요. 7월 1일부터 셀트리온의 스테키마를 최우선적으로 처방을 받게 됩니다. 스테키마가 미국에서 올해 출시가 되면서 입지를 하나씩 다져나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금요일날 공매도가 87,837주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공매도 비중을 보시면 최소 15%에서 21%까지단 말이죠. 주가가 올라가든 주가가 내려가든 공매도는 나온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공매도 잔고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현재 공매도 잔고는 4월 2일까지만 자료가 나옵니다.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의 공매도 잔고 비중은 0.92%였습니다. 즉 197만 6천 주대라는 이야기인데요. 4월 2일 기준으로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3일 동안 공매도 잔고는 17만 3,689주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량과 공매도 잔고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하시면서 봐야 되는데요. 공매도량이 매일매일 증가한다 하더라도 청산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를 체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배당은 언제 나오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배당은 4월 16일입니다. 현금 배당 4월 16일 그리고 주식 교부 역시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모두 다 4월 16일 날 여러분 계좌로 자동적으로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4월 16일 날 셀트리온의 전체 주식 수도 주식 배당 수량만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시적인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미국 시장의 연이틀 폭락세 월요일 날 우리 시장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다음 주에 일정을 보시게 되면 화요일 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목요일 날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금요일 날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미국 시장은 연준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시장을 돌파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영향권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반등 강도 이런 측면을 우리는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길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의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좋다는 측면에서의 실적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시장의 혼란 국면, 혼동 국면을 벗어난 이유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긴 흐름으로 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